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5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요청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반기 주요 일정부터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수요일에는 연준 금융감독의 연설 역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한 1월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 발표되었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다시 한번의 해석과 함께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들과 1월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번 주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요일 연설이 예정된 보우먼 FOMC 위원은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이고 월요일 연설이 예정된 하커의 경우에는 중도 성향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되었던 CPI 수치도 그렇고 조속한 금리 인하 실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번 주 수요일 트럼프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이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에 대한 것인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에 대한 것인지, 혹은 암호화폐 및 혁신에 대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주 토요일 암호화폐 및 AI 차르 즉 정책 담당자 리더 데이비드 샥스가 정부 부처와 워킹 그룹 간에 대통령이 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중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점으로 보아서 이번 주나 다음 주 트럼프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더라도 데이비드 샥스 입에서의 중요한 발표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부처와 워킹 그룹 간의 토론에 참석한 부처들이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디지털 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제 방향이라든지 또 ETF 내 스테이킹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 만큼 현재 SEC에 신청되어 있는 다수의 현물 ETF와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내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행보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발표되었던 기사와 같이 미국 SEC가 암호화폐 채굴업체 지오신 마이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 연방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전에 SEC였다면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을 테지만 비로소 현 SEC는 불필요한 일을 중지하고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부처와 워킹 그룹 간의 토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중에서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이 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서 XRP가 18% 그리고 이더리움의 14.4%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XRP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플이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다라는 소식 아실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여전히 가치의 인터넷을 실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CBDC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명령에 CBDC 도입을 금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결합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시점에서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우선 CBDC 사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미 세계 곳곳에 금융의 손이 닿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사업적 방향성은 어떻게 리플이 이루어 나갈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 정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만이 독보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놓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나 혹은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의사들과 관련해서 빌 모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지위와 그리고 영구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 예외주의는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혁신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암호화폐의 리더십을 갖는 것인데 비트코인 예외주의,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이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지난 13일에 가상자산 시장 법인계좌 허용을 발표했다는 것 아실 텐데요. 우선 대상 법인은 상반기에는 범죄 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법 집행기관, 그리고 기부단체, 대학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만 하고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전문 투자자 중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장사, 그리고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이렇게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2단계 입법과 외환 세제 등을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식으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진입 허용은 시장의 유동성 증가, 그리고 가격 안정성, 시장 투명성, 그리고 시장 신뢰도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반 법인까지 확대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일반 법인까지 확대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일단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러한 가상자산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그 정도 상식 삼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